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김주영입니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금속노조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속노조 11기 임원 선거가 있었는데요. 투표 결과 김옥유 후보가 금속노조 11기 위원장으로 당선됐습니다. 김옥유 위원장은 단순히 조합원을 늘리는 양적 성장뿐 아니라 이 조직 내 간부 역량을 강화하고 세대별 공감대를 높이면서 질적 성장을 이루겠다며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는데요.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하는 이 금속노조 제11기 집행부가 내걸었던 공약들을 실천해 나가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바라봅니다. 이번 주는 4부작 특별기획방송 4차 산업혁명 마지막 4부가 방영됩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현대자동차 지부는 2018년 임단협에서 미래차 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컨트롤 타워로 노사가 함께 고용 안정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고용안정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도 만들고 현대차 지부의 정책연구위원회와 함께 고용 안정 대책을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결국에는 옛날에 정리하고 다녔던 경험이 있듯이 또 자본에 의해서 우리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정리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이제 그걸 알고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자동차 노사의 첫 번째 고용안정위원회에서 회사는 2025년까지 미래차를 국내 공장에서 45만 대 생산할 계획이며 그에 대비한 중장기 인력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7,000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채용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지부는 2025년까지 현대자동차 전체에서 17,500명이 정년 퇴직할 예정이기 때문에 7,000명을 빼고도 10,000명이 부족하기에 부족분 만큼 신규 채용을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비록 노사의 의견 차이가 크지만 이 자리에서 노동조합과 회사는 대원칙을 서로 확인했습니다.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회사 주도의 인력 운영에서 벗어나 노사가 함께 대응책을 찾아 인위적 구조조정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자는 것입니다. 현대차 지부는 노사 공동으로 미래차 전환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울산시까지 포함해 공동으로 자동차 산업 미래 전망과 고용 변화 토론회를 열어 자동차 산업의 미래 전환을 지역과 함께 고민하도록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회사는 2025년까지 전기차 전용 생산 라인을 2개 구축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용 라인을 구축하면 30%의 인원이 감축되고 전용 라인에 스마트 공장과 제조공법 변화까지 더해지면 인원 감축 규모는 더 커질 것이지만 인위적 구조조정은 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회사 쪽은 98년 IMF 고용조정 때 10,000명이 넘는 인력이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로 회사를 떠나게 되면서 그 이후의 노사관계가 굉장히 불신과 대립의 노사관계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또 그런 대량 정리해고의 때가 온다면 그거는 98년보다 훨씬 더 그 충격의 정도가 클 것이고, 그러면 회사 자체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은 미래차 전환으로 인한 고용 변화의 시작이 전기차 전용 라인이 구축되는 첫 해인 2021년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올 단체 교섭에서 인위적인 구조 조정을 막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정년 연장을 제시했습니다. 매년 1,500명에 이르는 대량의 정년 퇴직자가 나오는 상황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지금 정년 퇴직을 하고 그 자리에 신규 채용을 하는 대신 지금 정년을 1에서 2년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정년 연장 제안은 사측의 완강한 반대로 정년 퇴직자가 촉탁으로 1년간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시니어 촉탁 제도로 합의됐습니다. 단협에서 합의된 고용대책 또 하나는 매년 10월 말까지 내년도 인력 운영 계획을 노사가 같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이제 그 인원이 얼마 정도 그 변화가 있을 건지 미리 짐작하고 대응하는 이런 시스템도 구축을 했고요. 그 공정의 그 정규직이 필요한 그런 그 공정이 확인된다 그러면은 곧바로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이런 형태의 그 내용까지 이제 다듬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미래차 전환으로 기존의 일자리가 대폭 감소될 것입니다. 이때 새로운 일자리로 전환 배치돼야 합니다. 이렇게 공장 간 일자리 이동을 하는 전환 배치를 위해서는 통일된 전환 배치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일자리가 감소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전부입니다. 장비 자동화 부분 관련해서 로봇 개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장착 자동화라든가 설비들이 새로운 차종들이 들어올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사람 좀 뽑아서 현장에 투입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새롭게 개발되는 부품 중에서 중요한 부품을 현대차 공장 안에서 생산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친환경차나 4차 산업혁명 진행이 되면 일자리는 늡니다. 우리 조합 내에 일자리로 끌어넣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 조합원분들한테 변화는 생기지만 고용이라는 문제는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응하려면 모터나 감속기, 배터리 등 친환경차 부품의 인소싱이 필요합니다. 배터리라든지 또는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부적인 저희 공장에서 또는 현대자동차 내에서 이제 생산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다른 이제 고용 창출을 이루면은 저도 금상첨화겠죠. 협력업체에서 이미 생산하고 있는 물량을 뺏어오자는 게 아니라 신규 투자되는 물량은 인소싱하자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문제는 원하청의 임금 격차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호상박 임금 교섭도 했고 양재동 임금 가이드라인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도 해왔습니다. 현대모비스 노동자들도 금속노조 모비스 지회를 설립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원하청의 임금 격차는 상당합니다. 현대차 노동자들과 사내하층이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현대차 안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연대를 통해 가지고 그 격차가 줄어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동화와 신기술은 고용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도입되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부할 권한이 있거든요. 거부할 권한이 있어요. 완전 자동화가 돼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인간과 로봇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노동조합에서 요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같이 발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현대기아차의 연구개발 투자는 폭스바겐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연구개발을 확대해서 현대자동차의 경쟁력을 더 키워야 합니다. 국내 공장을 친환경차 생산 허브로 키워 생산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해외 공장하고 국내 공장하고
이제 비율들이 깨진 지가 꽤 됐잖아요. 이제 지금 뭐 전기차가 나오고 신차가 출시되는데 해외 공장에 우선적으로 뭐 특화 차종이 나간다고 그런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우선 국내 공장에 배치를 하고 국내 공장 투자로 이루어졌으면 저는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차 전환으로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으려면 그에 맞는 교육을 통해 노동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의 대학이나 공공기관과 함께 학습 과정을 설치해야 합니다. 네, 저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세계 최고의 잠재력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잠재력을 발휘해야 할 동기도 부여가 되지 않고 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북돋아주고 지원하지도 않았고 그랬던 것이죠. 현대자동차의 생산 물량은 2015년 이후 계속 감소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인위적인 구조 조정이 없었던 것은 주간 연속 2교대제, 주 52시간제로 노동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미래차 전환을 맞아 노동시간 단축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지 우리의 일자리도 지키고 노동조합의 조직력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주 3일 근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주 1일 7시간, 6시간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현대자동차 내에서 그러한 직무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게 노사간에 아마 큰 문제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합은 줄어져 나가는 것도 일정 부분은 커버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한국의 완성차들은 완결된 부품 조달 체계를 갖추고 원청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높은 품질의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사들에 힘입어 선진 자동차 업체들과 나란히 경쟁할 수 있었습니다. 부품 산업이 망해버리면 완성차 혼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차 전환을 맡고 있는 한국의 자동차 부품 산업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원화청 불공정 거래로 부품사가 미래차 전환을 위한 투자는 엄두도 못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차의 변화는 단순히 완성차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반의 구조 개편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부품사 노조들도 같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한다면 산별노조의 전체를 모아가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 이런 거고요. 그동안 정부는 함께 논의하자는 금속노조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무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부품 산업의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자동차 산업 노사정 포럼을 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어떻게 노조가 노동 친화적인 정책을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미로 저희가 좀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포럼을 준비하고 해왔고 앞으로 좀 더 끌고 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지부는 금속노조와 함께 부품사와 완성차를 함께 살릴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을 이끌어내는 데 앞장서려고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된다. 자동차 산업에 관련된 사람이 거의 뭐 280만 명, 300만 명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고용이 위태로워지면 대한민국 전체 산업 자체가 위태롭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어느 단사에서 아니면 풀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미국은 최근 미래차 전환이 활발하지만 자동차 산업의 고용은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미래차 관련 기업의 고용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크루즈라고 그래갖고 자율차 회사가 있습니다. 3년 전에 인수할 때 딱 40명입니다. 지금 거의 1000명입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나온 모든 보고서들 다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동차 산업의 범위가 생태계가 확대되면서 전체적인 고용은 늘어난다. EU에서는 미래차로 전환돼도 전기차와 배터리를 EU 안에서 생산하기만 하면 고용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며
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된 투자만 해도 전기차가 4천억 달러, 그 다음에 자율차가 1,000억 달러가 넘어가요. 그럼 5천억 달러가 넘어갔거든요. 600조 원이에요, 600조 원. 그런 일자리가 앞으로 생길 거라는 거죠. 4차 산업혁명. 말만 들어도 괜시리 드는 준우. 우리 노동자 내면의 오래된 불안. 이참에 아주 확 걷어차 내버립시다. 우리는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에 예전처럼 당하지만 않고 제대로 대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내 옆에 동료들과 함께, 노동조합과 함께 얼마든지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전기차,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자동차 산업이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노동조합은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으로 단결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는 함께 극복하고 고용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